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돈이 사라지고 있어. 불에 타는 게 아니야. 도둑 맞는 것도 아니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조용히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어. 그 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야.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하지 않아서 소멸되고 있는 국가 지원금들이 있어. 조건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 자격이 충분한데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들. 이미 1년치가 그냥 날아가 버린 사람들. 오늘 그 돈을 전부 되찾아 줄 거야. 숫자 하나 먼저 들어봐. 2024년 한 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가구가 490만 가구야. 지급 총액이 5조 4,197억 원. 가구당 평균 약 108만 원. 근데 이건 받은 사람들 숫자야. 문제는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야. 전체 2218만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 22%만 받은 거야. 근데 조건 분석을 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자격이 돼. 근데 신청을 안 한 거야. 몰랐으니까. 매년 신청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 그냥 소멸이야. 하루로 쪼개면 어떻게 돼? 5조 4천억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148억 원이 지급되는 거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다면 매일 수십억 원이 그냥 사라지는 셈이야. 이게 뉴스에 나와? 안 나와. 왜? 정부 입장에서 신청 안 한 사람한테 굳이 찾아가서 줄 이유가 없거든. 이게 복지의 불편한 진실이야.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너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거야. 지금까지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전부 파악하고 지금 당장 신청하는 사람. 아니면 오늘도 나중에 알아봐야지라고 하다가 또 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람. 그 차이가 1년에 수백만 원이야. 5년이면 수천만 원이야. 시작할게. 첫 번째, 실업급여. 이건 그나마 많이 알려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못 받고 지나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왜냐고? 가장 큰 이유가 이거야. 나는 자발적으로 그만뒀으니까 못 받겠지라고 포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틀린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을게.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야. 회사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야. 2025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야. 단 하한액이 있어. 하루에 64,192원이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192만 5,760원이야. 이 금액이 월급여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실제 월급보다 많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최저임금 80% 기준의 하한액이 적용되거든. 이게 바로 뉴스에서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수급 기간은 얼마나 돼?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야. 근속 1년 이상이면 최소 4개월, 10년 이상이면 최대 9개월이야. 여기서 내가 돈을 못 받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짚어줄게. 첫 번째 케이스. 계약직 종료.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왔어. 이게 자발적 퇴직이야? 아니야.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두 번째 케이스.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어. 계속 버티다가 결국 내가 먼저 나왔어. 이건 자발적 퇴직처럼 보여. 근데 고용보험법상 임금 체불이 있으면 이직 사유로 인정돼. 실업급여 나와. 세 번째 케이스.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 나왔어. 이것도 자발적 퇴직처럼 보이지만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 가능해. 네 번째 케이스. 권고사직. 이건 비자발적 이직이야. 당연히 돼. 근데 이때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절대 응하면 안 돼. 자기 손으로 수백만 원을 포기하는 거야. 41세 이광수 씨 얘기 들어봐.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14년 일했어. 회사가 조직 개편한다면서 사실상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을 만들었어. 버티다가 결국 나왔는데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썼어. 당시엔 복잡하게 따질 여유가 없었거든. 근데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어. 이광수 씨 연봉이 5,800만 원이었어. 3개월 평균 1급을 계산하면 하루에 약 16만 원쯤 나와. 거기서 60%면 하루 약 9만 6천 원. 상한액인 하루 6만 6천 원이 적용되는 것보다 높으니까 상한액인 6만 6천 원 기준으로 계산이 돼. 근속 14년이니까 수급기간이 최대 240일이야. 240일 곱하기 6만 6천 원. 약 1,584만 원이야. 이광수 씨는 이 돈을 포기한 거야. 1년이 넘게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개인 사정 세 글자에 사라진 거야.
이런 실수가 지금도 매일 일어나고 있어. 근로 조건이 됐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봐.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야. 그리고 비자 발정 이직이야. 이 두 가지가 되면 일단 자격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확인은 고용24, 그러니까 워크24, 고, KR에서 할 수 있어. 개인 로그인 후 수급 자격 모의 계산에서 대략 확인할 수 있어. 신청 기한도 중요해. 퇴직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해. 1년 지나면 소멸이야. 이게 퇴직 후 바로 신청 안 하고 시간 끌다가 1년을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수백만 원이야. 두 번째, 근로장려금. 이게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야. 왜냐면 근로장려금은 조건이 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못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 그리고 금액이 커. 최대 330만 원이야. 근로장려금이 뭔지 먼저 설명할게.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국가가 직접 돈을 주는 제도야. 세금 환급 방식이야. 세금을 낸 것과 상관없이 심지어 세금을 전혀 안 냈더라도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어. 이게 핵심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금을 많이 안 냈으니까 환급이 없겠지라고 생각해. 틀렸어. 근로장려금은 납세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돼.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이야. 2025년 기준으로 수급 조건이 뭔지 딱 정리해줄게. 소득 조건. 2024년 귀속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연 2,200만원 미만이야. 헛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야.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야. 단,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줘. 지급액은 얼마야?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헛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금 내 귀에 나는 해당 없겠지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잠깐 멈춰. 34세 배달라이더 김진호 씨 얘기야. 서울 은평구에 혼자 살아. 배달 플랫폼으로 한 달에 18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를 벌어. 연간으로 치면 약 2,200만원 경계야. 재산은 전세 보증금 5천만원과 통장에 300만원. 총 5,300만원. 근로장려금 조건 돼?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이면 조건이 돼.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니까 재산 조건도 돼.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수령 가능이야. 근데 김진호 씨는 이걸 몰라서 3년을 신청 안 했어. 3년이면 최대 495만원이야. 이미 사라진 돈이야. 더 충격적인 케이스 들어봐. 33세 마트 파트타이머 이수정 씨. 남편이랑 둘이서 살아. 이수정 씨는 주 4일 파트타임으로 월 120만원 벌고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면서 연 2,600만원 벌어. 합치면 부부 합산 연 4,040만원이야.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4,400만원 미만이야. 재산은 전세 1억 5천만원. 조건 돼.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 둘 있으면 자녀장려금 각 100만원씩 추가야. 이수정 씨 가족이 신청하면 최대 53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매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신청만 하면. 근데 이수정 씨가 이걸 알았을까? 몰랐어. 왜 몰랐냐고?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아. 자동이체가 아니야. 안내 문자가 와도 스팸으로 넘기는 사람이 태반이야. 신청을 해야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간단해. 매년 5월이 정기 신청 기간이야. 홈택스 앱 켜서 장려금 신청 메뉴 들어가면 5분 안에 끝나. 손택스 앱에서도 돼. 1544-9944에 전화하면 ARS로도 신청 가능해. 6월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해. 단 이때는 95%만 줘. 5% 손해를 감수하면 1에서 6월 2일까지 가능해. 반기 신청도 있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는 9월에, 하반기는 다음해 3월에 신청 가능해.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씩 미리 받을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장려금 모의 계산기를 써봐. 지금 당장.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3분이면 나와. 세 번째. 자녀장려금. 이건 근로장려금이랑 동시에 신청하는 거야.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신청도 자동으로 함께 처리돼. 조건이 뭐야?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돼. 소득 기준이 꽤 높지? 연봉 5천만원. 직장인도 배우자 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합산 7천만원 미만으로 조건이 될 수 있어.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야. 2024년부터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어.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300만원이야.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 하나 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한국 가구 중에 약 22%만 근로 자녀 장려금을 수령했어. 더 많은 가구가 조건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한 거야. 이 돈이 매년 공중으로 사라져. 네 번째, 긴급복지 지원. 이건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특히 갑자기 일이 터졌을 때, 주요 소득자가 갑자기 실직했을 때, 가족 중 한 명이 큰 병이 났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생계가 흔들릴 때, 이때 쓸 수 있는 비상구야. 2025년 기준 지원 조건이 뭐야?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야.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92만 3,179원이야. 4인 가구는 487만 1,054원 이하야. 얼마나 받아? 생계 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100원. 2인 가구 월 117만 8,435원. 4인 가구 월 183만 5,874원이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의료 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해. 주거 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월 약 39만원, 4인 가구 월 약 66만원. 최대 1에서 2개월이야. 위기 사유가 뭔지 알아야 해.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됐을 때, 구금시설에 수용됐을 때,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화재 수해, 갑작스러운 실직, 이런 상황들이 위기 사유로 인정돼. 중요한 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돼. 이게 핵심이야. 기초수급자는 이미 다른 지원을 받으니까 긴급복지는 그 위의 계층, 갑자기 위기가 탁친 사람들을 위한 거야. 37세 자영업자 박선영 씨 얘기야. 5년 동안 작은 미용실을 운영했어. 갑자기 임대 건물이 재개발에 걸리면서 강제 퇴거를 당했어. 새 자리를 구하는 동안 한 달 반을 수입이 없었어. 통장에 300만원 있었어. 박선영 씨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야. 근데 이 위기 상황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었어. 몰랐어. 그냥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빚이 쌓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 박선영 씨 상황은 긴급복지 생계 지원 조건이 됐어. 1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월 71만원, 최대 426만원을 받을 수 있었어.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복지로비오 KJIR로 고 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129 복지 콜센터에 전화해도 돼. 24시간 운영해. 5번째, 국민내일 배움카드. 이게 진짜 대박 제도인데 많은 사람이 취준생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오해해. 아니야. 재직 중인 직장인도 쓸 수 있어. 프리랜서도 돼. 심지어 사업자도 조건에 따라 가능해. 어떤 사람이 못 쓰는지 먼저 말해줄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자. 반대로 말하면 이 조건에 해당 안 되면 대부분 신청 가능해.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대기업이 아니거나 월급 3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 지원 금액이 얼마야? 5년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야. 훈련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취약계층이나 특정 직종은 지원 한도가 더 높아. 뭘 배울 수 있어? IT 자격증, 회계, 어학, 요리, 제과제빵, 코딩, 건축, 운전, 유튜브 제작, 미용, 플로리스트.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의 훈련을 커버해. 43세 공장 생산직 황도연 씨 얘기야. 18년 동안 같은 공장 다니면서 자동화 바람이 무섭다고 느꼈어. 다른 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 학원비가 너무 부담됐거든. 국민내일 배움카드 있는 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나서 신청했어.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과정. 훈련비 총 80만원. 내일 배움카드로 전액 지원받았어. 비용 제로.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이직했어. 연봉 700만원 올랐어.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신청은 고용24, 그러니까 워크24. 고 KR에서 해. 신청하면 심사 거쳐서 카드 발급받는데 약 2주에서 4주 걸려. 그 후에 HRD-net에서 훈련 과정 신청하면 돼. 여기서 잠깐. 이 모든 걸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복지로비오 KJIR로 고 KR에 들어가.
로그인해서 폭지 멤버십 신청해봐. 이게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야. 내 소득, 재산,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내가 신청 가능한 폭지 서비스들을 한 번에 알려줘. 근데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 왜냐면 모든 제도를 커버하진 않거든. 그래서 개별 확인이 여전히 필요해. 개별 확인 루트를 정리해줄게. 실업급여는 고용 24워크 24. 고. KR에서 수급 자격 모의 계산.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HOMETAX. 고. KR에서 장려금 모의 계산기. 긴급폭지는 폭지로비오 KJIRO. 고. KR에서 위기가구 긴급폭지 메뉴. 내일 배움 카드는 고용24에서 카드 신청 메뉴. 그리고 기억해. 전화 한 통으로 모두 해결할 수도 있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 고용보험은 1350. 폭지 전반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이 세 개 번호를 저장해.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반드시 알려줘야 할 것들을 짚을게.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이게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 1인당 월 23만원씩 지원이야. 기존 21만원에서 올랐어. 청년 한부모, 미혼모, 조선 가족에게는 추가 지원이 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건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많아. 병원비가 본인 부담으로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 또 KR에서 신청해. 차상위 계층 의료비 감면. 차상위 계층 확인을 받으면 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 차상위 계층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야. 정리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야 해. 왜 이 많은 지원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을까? 이걸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말하면 과장이야. 근데 분명한 건 신청 주도권이 국민한테 있어. 국가가 먼저 찾아와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찾아가서 받아야 해. 경제학에서 이걸 행동 편향이라고 해. 사람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편향이 있어. 새로운 걸 신청하고 서류 찾고 조건 따지는 게 귀찮아. 그래서 그냥 안 해. 그리고 그 돈이 사라져. 이게 바로 폭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야.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야. 신청이 없어서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폭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이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어. 10년 만에 1에서 2배야. 그만큼 지원이 필요한데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이제 지금 당장 할 체크리스트를 딱 줄게. 항목 하나. 나는 최근 1에서 2개월 안에 실직했거나 계약이 만료됐거나 권고사직 당했어. 아직 실업급여 신청 안 했어. 지금 바로 고용24 들어가서 수급 자격 확인해. 퇴직 후 1년 안이 기한이야. 항목 2. 나 또는 가족의 작년 수입 합계가 단독이면 2,200만원, 헛벌이면 3,200만원, 맞벌이면 4,400만원 미만이야.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야. 근로장려금 해당돼. 지금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해. 5월에 신청 안 했으면 1에서 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도 해. 항목 셋.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야. 자녀 장려금 해당돼.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자동으로 같이 신청돼. 항목 넷. 최근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야. 긴급폭지 지원 신청해. 폭지로나 129 전화해. 항목 5. 직장을 다니거나 구직 중인데 새 기술을 배우고 싶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니야. 대기업 다니는데 월 300만원 이하이거나 45세 이상이야.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 가능해. 고용24에서 지금 신청해.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오늘 이 영상이 수백만원짜리 영상인 거야. 자,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대비해줄게. 38세 신청함씨. 마트 계산원. 헛벌이. 연 2,800만원. 자녀 2명. 오늘 이 영상 보고 집에 가서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해봤어. 285만원 해당이 나왔어. 자녀 장려금도 신청했어. 200만원. 합쳐서 485만원. 내일 배움카드도 신청해서 사무행정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 시작했어. 1년 뒤 신청함 시 통장에 485만원이 들어왔어.
공부한 자격증으로 시간제 사무직 아르바이트도 붙었어. 38세 포기망씨. 같은 조건이야. 같은 연봉, 같은 자녀, 같은 가구 구성. 근데 복잡할 것 같아서, 나한테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면서 1년 뒤 포기망씨 통장에는 원래대로야. 국가가 줘도 안 받은 485만 원은 이미 사라졌어. 같은 조건, 같은 나라, 같은 법. 차이는 신청 여부뿐이야. 오늘 딱 3가지만 해. 첫째, 지금 바로 홈택스 앱이나 손택스 앱 열어서 장려금 모의 계산기 눌러. 3분이면 돼. 내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둘째, 복지로 BOKJIR로 고. KR 들어가서 복지 멤버십 신청해. 내 상황에 맞는 지원이 뭔지 한 번에 나와. 셋째,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용보험 1350 복지 129 이 3개 번호 지금 저장해. 혼자 알아보기 귀찮으면 전화해. 이 번호들은 다 무료야. 국가가 주는 돈이야.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져. 오늘이 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 아니어도 내년 5월 신청 기간이 막연해 보여도 지금 모의 계산부터 해봐. 조건이 되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이야. 그릇을 준비한 사람한테 돈이 들어와. 오늘 그 그릇 만들어.